독립정신 34. 가부년 이전의 한일청 삼국의 관계 1875년에 김옥균, 서광범이 가만히 일본에 건너가서 새 세상을 구경하였는데 이때는 일본이 처음으로 경장은 개혁을 시작하여 지금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귀인의 자질로서 외국 유람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했을지는 들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평가와 여론이 어떠한지, 동양의 연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보고 개화를 힘써하는 것이야말로 시각을 다투는 급한 일이라고 여기게 됐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위에 아래고 귀척은 임금의 인적의 자질들을 일본에 유람시키도록 권하여 5,000년 동안 오래 닫혀있던 산중처사국 운동국의 문호를 비로소 열어놓음으로써 동은 일본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차츰 더 많아지게 됐다. 그 중에서도 개화에 더욱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든 세도가들을 규합하여 한마음으로 개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국태공은 대원군께서 그들을 심히 미워하여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서학은 천주교를 가져와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전파하려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자고 하였다. 그들 중에 몇이 도망쳐서 화를 면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두려워하면서 통상하자는 사건에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이홍장이 각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대원군에게 통상을 허락하라고 권하여 대원군은 마지못해 통상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비로소 세도가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권력을 잡아 개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권세를 믿고 불공하고 무리한 일들을 무수히 행하였다. 그 결과 개화와 수구 두 당파가 생겨서 얼음과 수처럼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가 마침내 군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다. 1. 이모군란 1882년 고종 19년 6월 구식군대의 군인 급료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군란 1881년 민씨정권이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고 종전의 오영을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개편했다. 이때 이영으로 개편된 군인들은 별기군보다 대구가 떨어지자 불만을 품게 됐는데 이들의 급료가 14개월이나 미뤄지는 가운데 1882년 6월 초 선예천 도봉소에서 무이영 소속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두량도 모자랐다. 이에 군인들이 격분하여 급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항의하자 정부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에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선예천 단상관 민겸호의 집을 습격, 파괴한 후 운영궁으로 가서 대원군에게 호소하였다. 대원군은 그들에게 밀린 급료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궁궐로 들어가 국왕을 폐위시키고 왕비, 명성을 제거할 것과 민씨 일파를 처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그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뒤 민겸호, 이최응, 민창식 등을 비롯한 민씨 일파의 집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별기군 병영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을 비롯한 일본인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때 왕비는 경기도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일본 공강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이에 일본 공사를 비롯한 공강원들은 인천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원군에게 모든 정사의 전권을 위임하여 대원군의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모군란 후 일본은 조선 내의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의 군란을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하였고 청나라도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에 출동한 청나라는 군란의 책임자로 대원군을 지목하고 그를 납치하여 천진으로 압송하였다. 이로 인해 대원군은 실각하고
정권을 회복한 고종은 청나라의 중재를 통해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분란으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군의 한성주둔을 인정하였다. 출처 한국사사전 정화출판사. 청국이 보낸 오장경과 원세계는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은 한선에 들어와서 남관과 동별령에 나누어 진을 치고 민간에 횡행하여 작패가 무수하였다. 그들은 국태공을 잡아 천진으로 데려가고 낙동에다 청간을 설치하여 이를 리사부라고 불렀는데 이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사관이라 부르지 않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관청이라는 뜻에서 리사부라고 한 것이다. 당시 각국 공사들은 다 대궐문 밖에서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입궐하였으나 청국 공사는 감히 가마를 타고 앉아서 바로 어전에 들어가면서 나의 지위가 조선왕의 위에 있다고 하며 막중한 존전은 임금앞에서 물법, 무리함이 비할 데 없었다. 그는 거만 방자하여 예절을 무시하고 은밀히 종종 위협하여 말하기를 우리 대국이 항상 소국을 보호하여 옛날부터 신세진 것이 무궁하거늘 감히 외국인의 말을 듣고 상국에 신뢰하면 마땅히 그 잘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외국인을 대해서는 항상 청국의 속국으로 자원하여 정의가 친밀함을 보여야만 우리 대국이 다 보호하고 도와주어 타국이 감히 엿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소위 완고한 대신들은 그 속내도 생각해보지 않고 저들의 욕을 달게 여겨서 아첨하고 권력을 붙쫓아 이권을 얻고자 하면서 청국사신을 도리어 자기 임금보다 중하게 여기는 무리한 짓까지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다 원세계의 충신이 되어 있었다. 1. 원세계 무얀스카이 중국 하남 항성 사람 1882년에 조선에 머무르며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하여 친청 세력을 씹는 데 힘썼다. 청일전쟁 패배 후에는 천진에서 신식육군을 편성하였는데 뒷날 이것이 북양군벌이라 불려지고 그의 사병처럼 됐다. 의화단 사건에서 의화단을 진압하고 1912년에는 청조의 선통제에게 퇴위를 요구하고 임시 공화정부를 수립, 손문의 양보를 강요하여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됐다. 독재 권력을 써서 스스로 제위에 올랐으나 1915년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비밀리에 수락한 것이 폭로되어 제3혁명이 일어나자 이내 제위 즉위를 취소하고 화병으로 죽었다. 이러므로 원세기가 따로 앉아서 정치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거의 다 간섭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각국 공사들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서 혹 조선의 관리들에게 청국 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는 말이 소국은 대국을 공손히 섬겨야 옳다고 하였다. 각국 공사들이 혹 말하기를 귀국은 당당한 자주 독립국인데 어찌하여 청국만 못하다고 하며 또한 큰 나라를 섬기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청국보다 더 큰 나라들은 섬기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대소를 따지지 말고 귀국도 다 같은 독립국이니 독립국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잃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곧 발끈하여 얼굴색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우리더러 어찌 신의도 없는 상국에 신뢰를 하라고 하느냐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때 미국 공사로 왔던 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옛 이야기처럼 하면서 웃기를 마지 않는다고 하더라. 매번 각국 공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청나라 사람이 특별히 높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에 때문에 각국 공사들이 그 무리함에 시비를 걸면서 그 일을 따져 물으면 청나라 사람의 대답은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의 속국이다. 조선이 예절을 자의로 지킴으로 우리 또한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니 각국 공사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청국이 기왕에 각국에 대하여 드러나게 성명은 어떤 일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 견해 등을 그리나 원래 여러 사람에게 얽힌 한 말을 저버리는 것이고 각국 공사들의 권리를 멸시하는 것이다. 진실로 무리함이 너무 심하도다.
조선을 속국으로 대접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태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당하고 나서서 대신 처리해야 할 텐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려울 때에는 독립국이라고 하다가 지 편할 때에는 속국이라고 하니 설령 조선에는 말 한마디에 할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통상국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크게 능욕하는 것이다. 끝내는 각국이 기회를 보아서 시비를 일으킬 것이니 시비가 한번 벌어지는 날에는 그 결과가 어찌 대하여 안전한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독립의 실제 권리를 비록 드러나게 세웠으나 전국의 완만한 성질이 모지고 거만한 무리함과 조선의 잔약은 가냘프고 매우 약한 혼몽은 전신이 흐릿하여 가물가물함이 동양의 형편을 더욱 위태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이 형편을 보고 더욱 통분히 여겨 민심이 크게 울분을 느끼고 곧 청국을 물리치자고 하여 백성들 중에 청국을 치러 가는 군사가 되겠다고 자연하여 나서는 자가 2만여 명이나 되었고 백성들끼리 모금하여 군비로 낸 돈이 1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곧 청국과 전쟁을 벌이자고 정부를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청국의 오장경과 따로 이런 내용의 조약을 맺었다. 이후에 만일 조선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군사를 파견하려면 청국은 마땅히 일본 정부에 대하여 먼저 의논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만일 조선의 군사를 파견할 일이 있다면 또한 청국에 대하여 먼저 알게 할 것이다. 1. 이 조약을 맺은 후로 일본의 민심이 충분히 정돈되어 당장의 일청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면하게 되었으나 이때 가부전쟁의 씨앗은 더욱 깊이 뿌리가 박혔어. 일본은 그 후 10년 동안 밤낮으로 양병을 하면서 항상 전쟁을 벌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번 청국의 고벽은 아주 고대저고치기 어려운 버릇을 깨뜨리고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전국의 인심을 날마다 격동시키니 어린아이라도 일청전쟁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말 줄로 알고 있었다. 1. 이 조약은 제물포 조약의 한 조항이다. 일본은 청국의 내정과 외교를 손삿된 손가락 사이 같이 알고 앉았어. 그 속을 소상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청국을 하나의 속이 빈 껍질로 여겼고 전쟁만 벌어지면 어찌하여 한 번에 격파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은 그런 줄을 전혀 모르고 기왕의 조약을 맺은 것까지 다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일본을 업신여기고 모든 일을 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가부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가부년은 1894년 실로 어리석고 어둡도다. 18.